안녕하세요. 빅나무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이제 호수공원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약간 저녁에 이제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집이 아니라 뭐 집이죠. 집은 집인데 제가 이 밑에 제가 이 베이스맨, 이 미국에서는 이제 지하를 베이스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베이스맨 전체가 저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무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오늘 저녁 이제 지금은 사실 밤이에요. 이제 밤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 켰냐? 베란간 적막하고 지금 밖에는 비가 좀 내리다 보니까 외로운 마음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정말 외로워지더군요. 이게 외로워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젊었다면은 뭐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연인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또 친구들도 생각하게 되지만 나이가 이제 먹다 보면은 그런 문제는 떠나서 옛날 그 철없이 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워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옛 친구가 생각이 나고 또 어렸을 적에 뛰어놀던 그 생각. 근데 오늘은 유독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제가 낮에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어떤 그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군인의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 중에 그 사회자가 그 어떤 노래를 듣고 제 감성에 빠졌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남북한 서로가 무슨 뭐 대북 방송이니 뭐 대남 방송이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복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특히 또 저녁에 되면은 또 이 방송이 뭐 노래도 이제 불러주고 아마 그러나 봐요. 근데 제일 그 군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가 보낸 그 노래 속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감성에 빠졌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고향의 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맞아. 나도 지금 이 미국에 살면서 수십 년간을 미국에 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노래냐면은 첫째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노랫소리가 들리면 저는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뭐 그건 우리 모든 우리 몇천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다 정말 누구나 즐겨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정말 좋은 일이든 어떤 글쎄 뭐 그 노래를 가지고 뭐 좋고 나쁘고 따지고 뭐 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좀 한이 담긴 노래로 부르는 게 아리랑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리랑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고향의 봄이에요. 저는 고향의 봄을 들을 적마다 물론 따라 부르면서 어렸을 적에 제가 뛰어놀던 그 고향. 저는 뭐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한 동네. 근데 제가 살던 동네는 뒤에 야산이 있었어요. 야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뭐 놀이터예요. 야산이기 때문에 얕은 산이니까.
하나의 우리들의 이제 놀이터가 되죠. 뭐 전쟁 놀이도 하고 뭐 가서 별 뭐 그 나무가 많다 보니까 무슨 어떤 앉아서 쉴 수 있고 뭐 어떨 때는 두루노 잠도 잘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숲을 이용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그런 아지트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뛰어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면은 글쎄 어린 나이에도 숙연해지더군요. 근데 그것이 어른이 되면서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 외국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은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합창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가 부를 때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더 그런 감성이 더 많이 다가오더군요. 왜? 나이가 많으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슬픈 사연의 유튜브를 보든가 뭐 방송을 보든가 했을 때에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동남아 이런 어떤 그 참 여유가 없는 나라 사람들의 생활 그런 생활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에 또 요새는 그런 유튜브가 많잖아요. 왜 그런 그 한국하고 또 그런 동남아 지역의 어떤 글쎄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보통 이제 여성이 많겠죠. 우리 한국 남성들하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유튜브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또 저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온 눈물은 오늘의 제가 그 고향의 봄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와 함께 노래 제목을 들었을 때 나왔던 눈물은 뭐였냐면은 밖을 내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운전을 하거나 비가 올 때 이 참 이렇게 한적한 길을 달리다 보면은 이제 꽃이 만발했었잖아요. 5월 달에 벚꽃이니 뭐 개나리꽃이니 모든 것이 만발했다가 요새는 이제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진 그 꽃잎이 떨어져서 뭐 어떤 화단 밭이라든가 또 행길가에 가로수로 있던 나무에 이제 꽃잎이 떨어지면은 이제 또 모든 그 행길가에 이제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서 비가 오니까 참 그게 막 젖고 뭐 하면서 참 그 화려했던 나무가 어저께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전만 봐도 아우 활짝 뭐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 활짝 폈던 꽃들이 그게 지면서 떨어져서 바깥에서 휘둥그러져 있는 또 비에 젖어서 그냥 막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인생이 제가 얼마 전에도 내보냈던 유튜브 방송 화무는 11홍이라고 하는 달도 참은 뭐 기운다고 하는 그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했듯이 내가 오늘 그 젖은 도로를 운전하면서 그 도로 위에 놓여 있던 떨어진 꽃잎들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차에 깔려서 막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세상의 모든 참 원리가 다 똑같구나. 인간이 됐든 짐승이 됐든 저렇게 화려한 어떤 정말 꽃나무가 됐든 어떤 화초가 됐든 저렇게 온갖 아름다움을 뽐내고 속된 말로 세도를 부리고 아름다움의 세도겠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활발하고 만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줬던 그 존재들이 저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저렇게 떨어져서 쓸모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길거리에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봤을 땐 귀찮은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야,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못난 얼간이들 또 이 모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별 없이 지들 욕심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글쎄 지금 지네들 그 순간이 만개된 그러한 방송을 화려한 그런 모양을 자랑하는 꽃인 줄 모르겠지만 망고의 진리죠. 자연의 법칙. 시간이 지나면은 진다는 것. 반드시 진다는 것. 그러한 진리, 영원 불변의 법칙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이 기쁘고 이 순간이 즐겁고 권력을 줬다든가 파워를 가졌다고 해서 저렇게 정말 앞뒤 못 가리고 저렇게 설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불쌍한 마음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반가운 소리가 없고 하나도 화목하다는 소리가 없고 그저 같은 나라의 같은 핏줄이면서 이건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온수지간이 된다고 하는, 온수지간이 된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당신들도 지금 망고의 진리, 시간이 지나면은 진다는 것, 가지고 있는 권력, 파워, 언제고는 내려간다는 것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또 그런 점을 너무 명심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런 어떤 고난과 파워를 가졌는데 지금 망고의 진리를 너무 깨닫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지금 권력과 모든 나의 그 어떤 자랑거리가,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 이 자리가 위험해지겠지. 또 누군가가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또 그 자가 파워를 가지면은 또 나를 보복을 하겠지 하는 이런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주어진 고난, 주어진 파워를 행세를 못합니다. 사용을 못해요. 그런 얼간이들이 스펙 하나 믿고 글쎄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라고 할까요? 좋은 교육받고 좋은 가정 밑에서 여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세상 풍파를 끼친 모든 힘든 자들의 모습, 생활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나? 이런 서민들이 사는 그런 힘든 세상이 있다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소위 지금 저 자신도 그거를 몇 사람들한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저의 아는 선배뻘 되는 분이 전화가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 금수저로 자란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만난 저의 절친, 그 사람도 금수저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정말 너무나 쉬운 단어,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흙수저라든가 좀 힘들게 산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쉬운 말. 정말 그래? 정말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고생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이런 인생 삶인데 전혀 몰랐다는 듯이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는 듯이 그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반문할 때에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화를 내요. 아니 몰랐다니. 정말 그런 일이 있어? 그게 당신 그 불어 뭐 나 속된 말로 뭐 연맥이려고 하는 말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배고파 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쌀 한 대, 두 대, 뭐 한 마를 사본 적도 없고 왜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다음에 막 가마로 뭐 자기들이 없을 때 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다 뭐 사오든가 구입하든가 킵하고 있다 보니까 쌀떡에 쌀이 얼마 있는지 쌀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서민들 저만 해도 한 말, 뭐 한 대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다면 한 말 사러 도매 시장으로 가서 한 말, 두 말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어린 마음에도 쌀떡을 몇 번씩 놀다가 들어와서 열어봅니다. 쌀이 그래도 많이 있네. 쌀 걱정 안 해도 되네. 어린 마음에. 우리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국민학생인 내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배나 친구가 금수저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로 살았다 하더라도 다 이런 정도의 경험은 내가 보기 싫어도 보게 되고 친구 중에 또 그런 가난한 친구도 있고 힘든 친구도 있는데 어떻게 몰랐다고 하는 말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야단쳐요. 솔직한 얘기로 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당신 뺨 맞아. 뭐 부자로 살았다고 뭐 지금 폼 잡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중에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어떤 패거리가 많다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조금 더 많다고. 아니 한국의 엄연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독립된 나라의 기관인데 글쎄 하나 입법부에 무슨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그것은 막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자기 수하에 자기 악마로 꼴리는 대로 합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나라의 수반은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인데 대통령마저 그 어렵게 정말 그 힘들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서도 행하고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회의원 숫자 하나 몇십 명 더 많다고 모든 권한들을 지 마음대로 지네들이 유리하게만 이것이 무슨 사회주의법인지 공산주의법인지 이게 독재인지 민주인지도 분간 못하고 함부로 지들의 입장에 맞춰서 지네들 수장이나 보호하겠다고 별하별 꼼수를 다 부리고 머리들만 그냥 하루 종일 가동시킵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다 계획된 아주 나쁜 방면으로 요령만 그냥 모여서 짜가지고는 별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망고의 진리. 세상은 변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결국은 활짝 피었던 꽃잎이 떨어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르니 떨어져서 길바닥에 깔려가지고 젖은 채 모든 차들이 짓밟고 지나가는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세도를 누리는 시간이 글쎄 조금 길고 짧고 시간은 있어도 반드시 변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떤 거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누구나 태어났다고 하면은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갑니다. 영원 불멸로 사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저 공산주의 같은 나라겠죠? 무슨 시신을 뭐 냉동해서 뭐 보관한다고 하는 것. 그 미친 짓들 아니에요? 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미친 짓들을 이 한국인의 피를 가진 이런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미개한 짓들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우리가 그냥 제일 잘났다고 떠듭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의 피를 가진 그런 인간들이 지금 벌이는 미친 짓들입니다. 참 부끄럽죠. 이게 나도 한국인이면서 내 입으로 이런 말을 떠든다는 것. 외국인이 내 유튜브 방송을 들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발 다른 외국인들은 모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참 인면수심 정말 누가 만든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이에요. 보수라는 인간들은 제각기 정말 어떤 이 진보라든지 자익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교훈을 얻었을 텐데도 지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립니다. 지 잘난 자랑들밖에 못해요. 뭉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지금 정말 미워하고 욕하고 나무래는 좌익들. 근데 그 자들은 지들끼리 잘 뭉쳐요. 지네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주 뭐 거치는 인간, 그러니까 거친 인간이든지 뭐 과격한 인간이든지 뭔가 부족한 인간이라도 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좋은 자리도 주고 뭐 모든 것 다 보장해주고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나가서. 근데 보수라는 인간들 점잠 빼고 위신만 찾고 뭐 포음만 잡다가 자담회라든가 무슨 어떤 방송에 서로 모여서 대담 프로를 하다 보면은 합해지는 순간이 하나도 없어요. 보수라고 하는 하나, 만약에 뭐 한 10%, 20% 그거 하나만 같을 뿐이지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가지들은 다 다릅니다. 뭉쳐지지가 않아요. 또 자기 고집 꺾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착한 척한 말들만 해요. 그래가지고 좌익들 소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솔직한 얘기로 뭐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근데 설마라고 하죠. 숫자가 더 많다고 하죠. 그래도 보수의 국민들 애국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다. 더 많은데 왜 국회의원 선거에 뻥뻥 밤낮집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만 탓을 하는데 물론 부정선거가 있죠. 있어도 모든 보수들이 진짜 이런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파워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날뛰고 있는 이 얼간이들 한테
당하질 못하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뭐 합니까? 싸울 용기와 마음의 강단이 없는데, 겁밖에 안 나는데, 싸울 자신도 없는데 백전백패죠. 그리고 모여서 조금 의견이나 나누자 하면은 전부 제 잘난 맛들만 표현하다가, 그리고 튀려고 누군가 파워를 가진 사람 꺾기 위해서 서로 어깃장들이나 놓고 헐뜯기만 하다 보니까 정말 한심한 민족입니다. 한심할 뿐이에요. 그럼 너는 뭐 한국인 아니냐? 맞아요. 저도 한국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저는 외국에 나와서 산 지가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순간보다 더 깁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제가 성인이 돼서 한국에서 내가 태어난 고국에서 성인이 돼서 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저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는 그냥 핏줄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들을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는 장단점보다 제가 더 장단점을 더 많이 알겠죠. 또 이 방송을,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삶이라고 하는 건 변화무쌍한 거예요. 절대 공식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났다고 우기는 인간들,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뭐가 잘난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게 있냐는 거예요. 뭉칠 줄은 아나, 싸울 줄은 아나, 제대로 내 고난을 가지고 제대로 원리원칙 법대로 사용할 줄은 아나. 그냥 겁만 나고 그저 훗날 어떤 보복당할까 봐. 그리고 또 이런 정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좌익들의 공격이 무섭고 댓글이 무섭고, 그 댓글조차도 무서워하는 인간들이 직접 싸우자고 대들 때 무슨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약한 자들의 표본인데 죽기를 각오해야 이 좌익 애들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겁신합니다. 겁신아. 이 혈육들이 그 한국 땅에서 지금 북한 동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잠이 제가 오겠습니까? 제발, 속이 잘났다고 떠드는 자들은 너희들이 잘났다는 걸 표시하려면은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너만을 위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사랑하는 국민들이라든가 또 나를 위해서 많은, 뭐 쉬운 말로 투표를 해준 사람이라든가 서포트를 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베네핏,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네 목숨을 담보로 싸우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상들, 옛 조상들이 한 말들 한 글자도 안 틀린다는 것, 지금 내가 여태껏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닫고 증거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린다는 것, 옛 말들, 선조들 선배들이 한 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고향의 봄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이 그립고 어린 시절이 너무나 떠오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눈물이 많다는 것 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즉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제일 행복합니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